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쩔쩔매요. 연세계 드시면서 밤에 종아리 쥐, 야간 하퇴 근경련이 잦아지는 원인과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의학적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종합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 나이가 들면서 쥐가 자주 나는 주요 원인. 60대 후반이 되시면 신체의 생리적 변화와 함께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쥐가 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근육 및 힘줄의 노화, 자연스러운 변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오기 쉽고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이 짧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움직임, 발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는 등 약한 힘에도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혈액순환 저하 및 혈관 질환.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굳어지는 동맥경화 혹은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이 떨어지는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혈류량이 줄어드는데 다리 쪽으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경련이 발생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흔히 드시는 약 중에 쥐를 유발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뇨제, 고혈압약, 체내의 수분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등 전해질을 배출시켜 근육경련을 유발합니다. 스타틴계 약물, 고지혈증 약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천식약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 척추관 협착증 등 다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허리 쪽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면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근육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겨 쥐가 납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만성 수분 부족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쩔쩔매요. 요청하신 대로 만 69세 전후의 연령대에서 밤에 종아리 쥐, 야간 하퇴 근경련이 잦아지는 원인과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의학적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종합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1. 나이가 들면서 쥐가 자주 나는 주요 원인. 60대 후반이 되시면 신체의 생리적 변화와 함께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쥐가 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근육 및 힘줄의 노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오기 쉽고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이 짧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움직임, 발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는 등 약한 힘에도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혈액순환 저하 및 혈관 질환.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굳어지는 동맥경화 혹은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이 떨어지는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혈류량이 줄어드는데 다리 쪽으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 경련이 발생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흔히 드시는 약 중에 쥐를 유발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2. 쥐가 났을 때 즉각적인 대처법.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강하게 뭉치고 수축한 상태이므로 반대로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리 펴고 발끝 당기기.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고 수건이나 손을 이용해 발가락 끝을 몸, 즉 얼굴 쪽으로 강하게 당겨줍니다. 종아리 뒷근육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벽 밀며 종아리 늘리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벽을 마주보고 서서 아픈 다리를 뒤로 빼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완전히 붙인 채 앞 무릎을 굽혀 벽을 밉니다. 가벼운 마사지와 온찜질. 스트레칭 후 통증이 남아있다면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주무르고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을 하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3. 일상생활 속 예방법.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 잠자리에 들기 전 위에서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1, 2분 정도 해주시면 밤에 쥐가 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도 반 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야간요가 심하시다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리 보온 유지. 잘 때 다리가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해 쥐가 잘 납니다.
얇은 이불이라도 다리에 꼭 덮으시고 너무 무거운 이불은 발목을 짓눌러 주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원인과 대처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상이 계속 심해지신다면 정형외과나 신경과 혹은 평소 다니시는 내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지시를 주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평소에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 등으로 꾸준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 허리 쪽이 뻐근하거나 아프신 증상이 함께 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 다음 답변을 드릴 때 훨씬 더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편하실 때 다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5년 이상 꾸준히 자세 교정을 하셔서 허리의 날카로운 통증을 이겨내신 점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랜 시간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말씀하신 증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겪고 계신 종아리 쥐의 근본적인 원인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신경의 미세한 눌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핵심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학적 치료를 통해 이 증상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가능한 치료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허리 문제가 왜 종아리쥐로 나타날까요? 허리 척추뼈 사이에는 뇌에서부터 다리와 발끝까지 이어지는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허리가 안 좋으셨다면 뼈나 주변 인대가 두꺼워져 이 통로가 좁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허리 자체의 통증은 자세 교정으로 많이 잡아내셨지만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여전히 좁아져 있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면 항상 묵직하고 뻐근한 이유, 그 신경과 연결된 종아리 근육으로 불안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특히 밤에 누워 있거나 특정 방향으로 다리를 움직일 때 신경이 일시적으로 더 눌리면서 강한 경련, 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로 개선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단순히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허리 신경을 치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 진단. 가장 먼저 척추 전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나 필요시 MRI를 찍어 허리 신경이 몇 번 부위에서 얼마나 눌려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약물 치료. 일반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이상 증상을 가라앉히는 전문 약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리 쪽 혈액순환을 돕는 약과 근육 이완제를 함께 처방받아 드시면 밤에 쥐가 나는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및 시술 치료, 즉 신경 차단술 등 약물로 부족하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좁아진 척추관 주위의 눌린 신경 부위에 직접 얇은 바늘로 약물을 투여하여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를 합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근본적인 신경의 압박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쥐가 나는 증상 개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현실적인 조언, 보험 혜택 극대화 방법, 통원 한도 확인. 입원을 못하더라도 실손보험에는 통원 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20만 원에서 30만 원. 신경차단술 비용은 이 한도 내에서 충분히 해결되므로 굳이 입원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8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상담 시 문의. 병원 원무과나 상담실에 내가 실손보험이 있는데 입원 처리가 가능한 시술, 예를 들어 신경성형술 등 더 상위 시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통원으로도 충분한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경성형술, PEN 고려. 만약 협착 정도가 심해 단순 주사, 차단술로 효과가 없다면 꼬리뼈를 통해 카테터를 넣는 신경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술은 비용이 15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비싸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해 당일 입원 혹은 1박 2일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입원비 혜택을 받으시기 훨씬 수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신경 차단술은 입원 없이 통원으로 진행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통원 한도 내에서도 충분히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어르신께서 가입하신 2014년형 삼성화재 실손보험이 2세대 실손보험이라 보장 범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말씀하신 80% 보장 내용을 바탕으로 통원 한도를 정리해드립니다. 1. 통원 치료비 한도 1회당.
2014년 당시 삼성화재의 표준적인 통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 진료비 보통 1회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도입니다. 가입 설계에 따라 3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 조제비 보통 1회당 5만 원 한도입니다. 합산 한도, 외래와 약값을 합쳐서 하루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 앞서 말씀드린 신경차단술의 경우 1회 비용이 약 10에서 20만 원 내외이므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으로 치료받으셔도 하루 한도 내에서 충분히 8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일 이상 입원이 꼭 필요할까요? 어르신께서 2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아마도 통원 한도 25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치료를 받을 때 입원 한도 5천만 원을 적용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통원으로 치료 시 하루에 50만 원이 나와도 한도인 25만 원까지만 계산해서 그중 80%를 줍니다. 입원으로 치료 시 50만 원이 나오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체 금액의 8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차단술은 보통 하루 한도 25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입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입원 처리를 했다가 보험사에서 의학적으로 입원이 불필요한데 왜 입원했냐며 지급을 거절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어르신을 위한 맞춤 전략. 병원 방문 전 증서, 즉 보험증권을 확인하시거나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 실손보험의 질병통원 외래 한도가 얼마인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대부분 20에서 25만 원일 것입니다.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하루 통원 한도가 25만 원이니 검사와 시술 비용이 이를 넘지 않게 조절해서 치료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검사비가 많이 나와서 한도를 넘을 것 같다면 검사와 주사를 다른 날 나누어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 만약 신경차단술이 아니라 더 고가의 신경성형술이나 다른 시술을 권유받아 비용이 100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반드시 6시간 이상 체류하는 당일 입원이나 1박 2일 입원을 통해 입원 의료비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겪고 계신 종아리 쥐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주사치료는 통원만으로도 충분히 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 문을 두드리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허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받아보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MRI는 비용이 커서 통원 한도를 넘기기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MRI 검사를 통해 허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2014년에 가입한 삼성화재 실손보험 2세대를 기준으로 MRI 검사 시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혜택을 받는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MRI 검사, 실손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검진 차원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진찰 후 허리 통증이나 신경 증상, 즉 종아리 쥐 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어 검사를 진행할 경우 실손보험 처리가 됩니다. 2. 통원 vs 입원. 비용 차이가 큽니다. 허리 MRI 비용은 병원 규모에 따라 보통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어르신의 통원 한도 약 25만 원이 문제가 됩니다. 통원으로 MRI를 찍을 경우 MRI 비용이 60만 원이 나왔더라도 하루 통원 한도인 25만 원까지만 보장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25만 원의 80%인 20만 원 정도만 돌려받으시고 나머지 4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원해서 MRI를 찍을 경우 권장,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루, 당일 6시간 이상 체류하여 MRI를 찍으면 입원 의료비 한도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전체 비용 60만 원의 80%인 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3. 어르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팁. 동네 정형외과, 내면 신경외과 방문. 우선 병원에 가셔서 현재 종아리에 쥐가 심하게 나는 증상과 허리의 묵직함을 상세히 말씀하세요. 입원 여부 문의.
의사 선생님께 정밀 검사를 위해 MRI를 찍고 싶은데 보험 혜택을 위해 당일 입원이나 1박 2일 입원 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여쭈어 보십시오. 최근에는 보험사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무조건 입원시켜주지는 않지만 어르신처럼 연세가 있으시고 증상이 지속되어 정밀 검사와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하에 입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 후 치료. MRI 결과 협착증이나 디스크 소견이 나오면 그때 앞서 말씀드린 신경차단술이나 다른 시술을 병행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며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MRI는 의사의 권유로 찍는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가급적 입원, 6시간 이상 체류를 포함한 입원으로 검사하셔야 80%를 제대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시는 병원에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면 통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병원 원무과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